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연세대학교 고상도입니다. 오늘 배울 학습의 내용은 독일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후유증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통일 비용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합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독일의 경제 통합 발전 단계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동독 주민의 박탈감, 그리고 사회주의 향수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서독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의 차이에 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의 준비 과제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통일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독일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의 비율인데요. 통일 직후인 1990년에 독일 주민의 75%가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했고요. 2003년도에는 그 수치가 90%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의 통일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독일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통일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할 때 독일 주민들이 통일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불만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불만들을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통일 이후에 동서독 간에 경제 통합이나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데 과연 얼마나 긴 기간이 필요할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1990년 통일 직후 아마 동서독 간의 경제 통합은 6년이면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도 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시기에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약 5년이 지나서 1996년도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독일 주민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합은 14년, 그리고 사회통합은 24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 직후보다는 훨씬 더 현실주의적이면서 또 경제 통합에 관한 혹은 사회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의 후유증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후 사회 통합과 경제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의 답변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경제 통합이 한 17년, 사회 통합이 한 22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직후의 낙관적인 기대만 제외한다면 대체로 경제 통합에 한 15년, 사회 통합에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 것이 독일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내용은요, 사회 통합은 경제 통합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제 통합이 사회 통합보다는 더 짧게 소요되고, 또 경제 통합이 이룩되면 곧 이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독일에서 사회 통합이 빨리 완수되기 위해서는 경제 통합, 즉 경제 격차가 빨리 해소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제 통합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사회 통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고요. 하버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통합은 자본에 의한 통합, 정치 통합은 권력에 의한 통합이라고 한다면 사회 통합은 인간의 통합이다 이렇게 봤고요. 동서독 간의 통합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경제 통합을 했습니다. 1990년 7월 달에 화폐 통합을 했는데요. 이것은 서독의 마르크가 동독 지역에도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동독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화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치 통합이 이루어졌는데요. 1990년 10월에 동독이 서독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용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통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10월 3일이 통일의 날로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 통합은 통일 조약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3단계 사회 통합은 그 어떤 조약이나 협정 없이 인간에 의한 통일, 즉 동서독 주민 간의 정체성이 하나가 되고 정치 경제적인 일치감을 느끼고 해야만이 이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본 것처럼 한 세대 이상은 지나야 가능한 통합이라고 봅니다. 독일 통일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서독에 대한 반발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독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독의 엘리트들은 서독에 대한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동독의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통일의 부작용으로 과거 동독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독 사회는 공동체를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과거 동독에 대한 이제 향수를 느끼게 되고요. 또한 이 탈락자들, 생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 동독 체제가 보장해줬던 그런 일반적인 복지, 삶에 대한 보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통일의 부작용은 저항적 지역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원래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각 지역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분단으로 인해서 또 동서독 간의 독특한 지역 정체성이 강조됨으로 해서 통일 이후에는 지역적인 정체성과 분단된 동서독의 정체성이 중첩되면서 동독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반발적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아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이 서독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통일의 방식은 당시 서독 헌법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수렴, 또 하나는 편입인데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독이 고유한 기존의 헌법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통일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하는 것이고요.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동독이 헌법을 포기하고 서독 헌법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실제 독일 통일 방식은 바로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 구동독의 엘리트들이 광범위하게 청산이 되었고요.
또 동독에서 배운 교육이라든지 체득한 사상, 그리고 기술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동독의 기술은 서독보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체제 전환의 교통 때문인데요. 동독 사회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변화되면서 동독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량 실업 사태이고요. 이런 실업으로 인해서 동독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꼈고, 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동독의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를 했습니다. 동서독 간에는 높은 사회적 장벽이 생겼는데요. 브란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 간에 사회적 장벽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서독 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면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동서독 주민들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수렴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서독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인간, 동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독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요. 서독 주민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체성이 강했는데, 이것이 좀 조화롭게 수렴되어야만이 동서독 간의 사회적 장벽은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회적 장벽이 사라지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할까? 아마 30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즉 독일 통일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데는 한 3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통일이 된 지 한 30년이 되었고, 지금은 동서독 간에 아주 큰 사회적 장벽은 없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통일에 대한 불만이 거의 다 소멸이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에 태어난 젊은 통일 세대가 오늘날 독일 사회의 주류가 됨으로 해서 사회적 통합도 이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